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별 극복한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성격상 누군가를 만날 때 가볍게 만나지 않고 신중하게 만나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20대 때 8년간 연애를 했고요. 그 연애를 끝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공백기를 가진 후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장기 연애 후 이별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8년 장기 연애 후 헤어졌을 당시에는 정말 제 몸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헤어지고 나서 3일을 정말 혼자서 끙끙끙 앓았어요. 그냥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듯이 그때는 일상을 보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견딘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헤어졌을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여름이? 갑자기? 갑자기 여름이 왔어요. 어쨌든 헤어졌을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3일 정도를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 되겠어가지고 엄마를 찾아갔거든요. 제 성격상 힘든 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말해봤자 그 상대방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말함에 있어서 상대방도 감정이 힘들어지니까 저는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혼자 견뎌내면서 혼자 해결 방안을 찾고 극복해 나가는 성격인데, 그때 당시에는 혼자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누군가를 붙잡고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끙끙 앓다가 엄마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그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엉엉엉 울면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이제 엄마는 이제 그렇게 우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다, 어쨌든 헤어지게 돼가지고 내 감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4시간 동안 거의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는, 이 힘듦을 다른 사람한테 말함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는구나. 기존엔 제가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속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이별의 힘듦이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힘든 건 똑같았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지금 이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자다가 눈을 뜨면은 큰 코끼리가 제 가슴을 펑 누르듯이 그냥 내 몸에 팔다리는 붙어 있는데 여기 가슴은 크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보다는 아침이 훨씬 더 지옥 같았어요. 그냥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코끼리가 나를 펑 누르는데, 이게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온몸이 막 처진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눈 감았어요.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밤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서든 잠이 드는데 또 눈은 너무 빨리 떠져요. 진짜 나는 그래서 눈 떠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눈 감았을 때 1년 후에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 떠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잠을 깊게 못 잤어요. 밤 늦게 잠드는데 새벽에 막 한두 시간씩 깨고, 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잠들려고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잡생각이 들고, 근데 눈 뜨면 또 코끼리가 나를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몸은 또 안 움직여. 그런 식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눈 떠 있는 시간이 고통이었어요.
8년 동안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존재였던 거잖아요. 그 당연한 존재가 사라지니까 미치게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미치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걸 연락을 하면 안 되니까 그 감정도 꼭 참는 것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 엄마한테 고마운 게 엄마한테 이별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 감정을 공유를 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매일 서너 번씩 전화를 주셨어요. 매일 서너 번씩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감정은 어때? 지금은 좀 괜찮아? 뭐 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 우중충한 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햇살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해줘도 이미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이 햇살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어요. 그 하루를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 견뎠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화 올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막 우니까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연락하고 싶어 근데 참고 있어 너무 연락하고 싶어 힘들어 막 이러니까 엄마가 계속 그걸 달래줬어요. 막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랬어 그 감정이 올라왔어 하면서 달래주셨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쁜 것만 보여주고 예쁜 말만 들어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너란 사람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키웠는데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왜 너가 너를 떠난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다면 번쩍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감정이 얇은 유리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진 않고 그냥 허리허리하게 약간 한 귀를 듣고 머리에서 막 맴돌다 다시 빠져나가고 이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공책이랑 볼펜을 쥐어주면서 일단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감정을 네가 통제를 못하니까 글로 한번 써봐라. 그냥 미친 듯이 써봐라. 이러면서 공책이랑 볼펜을 쥐어주셨거든요. 지금 제 감정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니까 일단 볼펜을 잡고 공책에 썼어요. 아 힘들다. 아,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순간의 감정을 되게 단조롭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 쓸수록 이 감정을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이미 끝난 인연인데 왜 이렇게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까? 장기간 연애해서 오래 옆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새로운 다른 사람을 못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힘든 걸까? 연락하고 싶지만 이미 끝난 인연이니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썼던 게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읽어주니까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도 힘든 건 여전했어요. 쓰면서 읽어줄 뿐이지 그 힘든 감정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힘든 건 여전한데 그래도 그 힘듦을 조금 살짝 덜어줬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될 때 한번 일단 써보세요.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꼭 안 써도 되고 블로그에 비공개로 글을 쓰셔도 됐고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다 쓰셔도 되고 그냥 편한 대로 컴퓨터로도 써도 되고 아니면은 공책에다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쓰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 힘든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쓰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감정이 왜 올라왔는지 알게 되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헤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친한 친구든 아니면 회사 사람이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척 웃거나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는 항상 대성통곡했어요. 그렇게 몇 번 친구들 만나서 집에 올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아, 일단 내가 먼저 나를 돌봐주자.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더 힘든 거다. 내가 나를
돌봐주고 내 스스로가 있을 때 괜찮아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3달 정도는 거의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헤어지고 3달 동안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났는데 그중에서 2번은 만났거든요. 한 번은 친구 첨첩장 모임이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만났고, 또 한 번은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날에는 혼자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생일날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그때는 고맙게도 친구들이 만나줘서 생일날 만났어요. 그렇게 3달 동안 친구들을 2번 만났고요. 친구들을 안 만나는 기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돌봐야 되잖아요. 제 자신을 돌보면서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미친 듯이 쓰면서 내 감정을 읽어주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아,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구나. 그냥 그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막 억지로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 않고, 막 슬픔이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무시하거나 아닌 척 하지 않고, 그냥, 슬프다. 눈물 난다. 그러면 울고. 대성통곡할 것 같다. 그럼 화장실 뛰쳐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그러다 막 찔끔찔끔 날 것 같으면 그냥 찔끔찔끔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의 제 감정에 무시하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만 받아들였어요. 제가 헤어지고 가장 싫어했던 말이 있거든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위로가 안 됐던 말이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 정말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났거든요. 지금 1분 1초가 미친 듯이 힘든데, 그래서 나한테 하루가 엄청 긴데 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 건지, 그 시간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위로가 정말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났거든요. 이 말이 지금 이별로 힘들어하신 분들한테도 위로가 안 되는 말이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시간이 약이긴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3달을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진짜 힘들게, 진짜 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정상 체중인데 3달 동안 8kg가 빠졌어요. 그 정상 체중에서 1, 2kg 빠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8kg가 빠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3달 동안 미친 듯이 쉬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찝히더라고요. 그 바닥이 찝힌 순간부터는 정말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니까 4달 차부터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블로그도 다시 시작하면서 저의 원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갔거든요. 그렇다고 4달 차부터 완전히 괜찮아졌다 이 말이 아니고, 일상이 돌아올 정도로 괜찮아졌지, 슬프긴 여전히 슬픈데 이게 무너질 정도로 슬프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슬픔의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였다면, 4달 차부터는 슬픔이 올라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4달 차에도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온 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슬퍼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강도가 점점 약해졌어요. 지금 이별로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도 진짜 정말로 그 이별 당시에는 그 고통이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 고통을 안고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들 정도로 안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약이기는 해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슬픔의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오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그렇게 슬프고 아파했던 내 자신이 좀 웃기기도 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장기 연애를 했잖아요. 조금만 더 빨리 헤어질 걸.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그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아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돌봐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녕.